36강입니다. 36강에서는 화폐 시간가치 중에서 저당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로는 현재 가치로 3개가 있고 일현, 연현, 저당이 있고 미래 가치로 3개가 있는데 일내, 연내, 감채가 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의 금액을 현재로 계산할 때는 일현, 일시불의 현가계수, 하나의 금액을 미래로 계산할 때는 일내,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속 금액, 그래서 매년 매월을 현재로 계산할 때는 연현, 매월 매년을 미래로 계산할 때는 연내, 대출받아서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 미래의 목돈을 만드는 걸 감채 기금계수,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일현, 연현, 저당이 있고 미래 가치로 일내, 연내, 감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역수가 있어요. 역수라는 건 분자 분모가 우리가 반대로 되는 건데 일현의 역수는 일내가 되고요. 일현과 일내는 역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현과 저당이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내와 감채가 역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위에 2개는 안경태고 밑에는 안경알이다 이렇게 연상해서 일현과 연내는 뭐가 된다? 안경태 역수, 그 다음에 연현과 저당, 연내와 감채는 역수다. 이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이 대각선을 곱할 때 값도 구해야 됩니다. 대각선을 곱할 때 각은요, 가운데 연현과 연내를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연현의 입장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할 때 감채로 곱하면은 이 연현 위에 뭐가 되는 거니? 일현이 돼요. 그리고 연현의 입장에서 이걸 다시 위로 대각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내하고 곱하면은 일내의 밑으로 연내가 돼요. 다시요. 연현하고 감채를 하면은 일현이 되고 연현하고 일내를 곱하면 연내가 되는데 그 연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요. 여기 연현의 입장에서 아래로 대각선을 곱하면은 그 연현의 위에 일현이 되고 연현의 입장에서 위로 대각선을 하면은 그 밑에 해당되는 연내가 된다는 것. 이거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2개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연내의 입장에서 여기 연내의 입장에서 아래로 대각선 저당으로 하면은 위에 일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내 입장에서 위로 대각선을 하면은 그 대각선 연내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연내 입장에서 여기 아래로 대각선 저당으로 하면은 바로 그 연내 위에 일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내 입장에서 위로 대각선 일현으로 하면은 일현의 밑에 연현이 됩니다. 해가지고 이 대각선으로 했을 때 아래로 대각선을 하면은 위가 되고 위로 대각선 하면은 아래로 된다는 것 해서 이 대각선을 곱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의 문제까지 우리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이건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 그 시간같이 역수와 대각선 곱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거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역수 위에 일현과 일내 역수
그 다음에 연현과 연내는 연현의 역수는 저당, 연내 역수는 감채다. 우리가 왼쪽은 현재 가치, 오른쪽은 미래 가치 해가지고 현재 가치는 일현, 연현, 그 다음에 저당이 있고 미래 가치는 일내, 연내, 감채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대각선을 계산할 때 가운데 연현과 그다음에 연내 입장에서 아래로 대각선 하면은 위로 대각선 하면은 아래로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우리 대각선까지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7번을 보면은요, 우리가 27번부터는 저당상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냐를 이해를 해보자. 우리가 대출을 받아갖고 원리금 균등 상환, 그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 이런 말 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상수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기 위한 거고 그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말하는 거고 이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하고 역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28번과 29번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 갚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중요하고 잘 나오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두 개를 한번 꼭 이해를 하고 계산 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갚는다 이 말이에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원금 더하기 이자를 갚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장기로 갚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10년 동안 이자를 10%라고 한다면은 원금 균등 이렇게 할 때는요, 계산할 때 항상 여기 이 순서로 기억을 해야 돼요. 원금을 먼저 찾고 두 번째 이자 찾고 세 번째 원리금 찾는다. 이런 순서. 다시요.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자를 찾고 그 다음에 원리금 한다. 생각해 보면은요, 1,000만 원이니까 원금을요 10번 나눠서 갚으니까 이제 100만 원씩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자는요, 첫 해는요 한 번도 갚은 돈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에 10% 해갖고 100만 원이 됩니다. 해갖고 두 개를 합치면은 200만 원 갚는다. 이게 원금 균등의 첫 해 상환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액은 똑같이 원금은 100만 원씩 갚는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자는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원금 갚았으니까 남은 돈이 900만 원 남았잖아요. 그 900만 원의 10%로 90만 원이 이자가 들어가고 두 개를 합쳐서 190만 원을 갚는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갚는 것, 이게 원금 균등 상환. 꼭 기억을 합니다. 원금 균등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갚는다. 원금을 똑같이. 그리고 그러니까 원금은 일정한 거죠. 그런데 이자는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거죠. 왜 감소합니까? 이자가요. 잔금이 원금을 갚아가니까 남은 돈 잔금이 줄어들잖아요. 그 감소하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이니까 전체는 감소한다. 이런 패턴으로 갚는 것 뭐라고 한다? 원금 균등 이렇게요. 자, 그런데 29번에 와서 원리금 균등입니다. 이거 원리금 균등. 이게 원리금이에요. 이거 할 때는요, 항상 여기 순서, 이 원금 균등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리금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니은에 이자 찾고 세 번째 원금 계산한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을 먼저 찾고 이자 찾고 원리금 하는데,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을 먼저 찾고 이자를 찾고 원금 이런 순서로 하는데, 그래서 29번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걸 부채 서비스액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채 서비스액의 부, 대출액의 대, 저당상수의 저 해갖고 부대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부대저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1000만원에다가 저당상수가 이 10년에 10%는요 0.16이라는 숫자예요. 이 0.16이라는 숫자는 주어진 거니까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160만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똑같이 160만원씩을 10번을 나눠서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 160만원이 이 원에 해당되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0만원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160만원 안에는 원금목도 있고 이자목도 있는데 이자몫을 먼저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이자는 100만원이다. 왜냐면은 1000만원에서 하나도 갚은 돈이 없으니까 10% 100만원. 그러면 160 중에서 100만원이 이자 몫으로 나가니까 남은 거 60만원이 원금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이 160을 갚는다. 이 말이에요. 전체는요. 그런데 이자 몫이 94만원이에요. 왜 94만원이냐? 라고 한다면 1000만원에서 우리 첫 해에 원금 몫으로 60만원 갚았기 때문에 남은 돈은 94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940만원의 10%는 94만원입니다. 그래서 94만원을 이자 몫으로 갚는다면은 그러면 160 중에서 94만원을 빼면 나머지 66만원이 뭐가 된다? 원금 몫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에서는 첫 번째 뭘 먼저 찾고 원리금 찾고 두 번째 이자 찾고 세 번째 원리금인데 그럴 때 원리금 균등은요. 원리금 전체는 똑같아요. 아까 밑에 동그라미씩 160씩 똑같이 갚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줄어들죠. 왜? 우리가 갚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는 똑같으면서 이자가 주니까 원금 몫은 증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증가를 할 때 처음에 원금 몫이 60만 원이었고 두 번째는 66만 원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60만 원이 66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원금 몫이 얼마를 증가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계산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자만큼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금이 60만 원이고 그럼 60만 원의 10% 6만 원이 증가해서 66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몫이 증가하는데 이자만큼 증가한다. 이 말까지 기억하고 그래서 28번과 29번에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다음에 금융에서 또 한 번 하겠지만은 시험 문제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0번에 와서 여기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잔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상환에서 잔금이냐? 원리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1000만 원을 대출 받아갖고 매년 160을 갚아가는데 이렇게 4번 갚았다고 하자. 그러면 4년 후 잔금 그러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해 보시면은 4년 후의 잔금은 앞으로 6번을 160씩 갚을 것을 이 시점으로 이렇게 당겨서 내는 것이 잔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을 계산할 때는 바로 남은 기간에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이 시점으로 당긴다 해갖고 연금의 현가로 계산을 한다. 그래갖고 연금의 현가에다가 상환액에 해당되는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한다. 라는 것이 이게 잔금 계산이에요. 잔금은 연금의 현가에다가 상환액, 이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을 곱하면은 잔금이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잔금 비율 그러면 남은 비율이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우리가 상환 비율에다가 잔금 비율을 합치면 1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남은 비율이 2분의 1이면은 뭐냐면 대출액이 1,000만 원에서 2분의 1을 곱하면은 500만 원 이렇게 잔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 비율로 구할 때는 대출액을 곱하고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구한다. 해갖고 제가 첫자로 연, 상, 잔, 대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잔금은 연상잔대, 연상잔대, 연상하고 잔대. 그래서 연금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 곱할 때는 대출액인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잔금 그러면 무조건 연금의 현가로 계산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잔금은 뭘로 계산한다? 연금의 현가고 연금의 현가에서 잔금 비율 그러면 밑에는 연금 현가의 전체 기간, 위에는 남은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잔금 비율을 계산한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어서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더 확인을 해보겠는데 앞으로 잔금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기간을 일정 시점으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연금의 현가로 하고 그리고 계산할 때는 연상, 연금 현가에다가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해서 잔금을 계산한다. 그런데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로 하는데 위에는 남은 기간이고 밑에는 전체 기간이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현재 5억인 아파트를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 때 5년 후 이거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느냐. 이럴 때 항상 6개의 말이 있어요. 일현, 일내, 연현, 연내, 저당, 감채가 있는데 이때에 일현, 일내는 금액이 하나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현재 돈이 주어졌으면은 나중 돈을 구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내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것이 10억이라는 금액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랬어요. 후 그러면 나중이니까 이거는 일내로 하는 거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아니고 일내로 한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매년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돼요. 매년 100만원, 매년 10만원, 매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다음에 금액이 나올 때 연금이 되는 거죠. 연금이라는 건 연속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문제를 만드는 거는 매년이 나왔는데 뒤에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매년 2% 이 말은요 복리를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을 하려면은 매년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돼요. 매년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 연금이 되고 매년 다음에 퍼센트가 나오면은 연금이 아니고 복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1번은 일내로 해서 X.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한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갚을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인데 월로 갚으니까 월 부채 서비스액. 만약에 연으로 갚으면 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당상수로 하는 거죠. 대출 받았다 그러면 저당상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불의 현가가 아니다. X. 만약에 일치불의 현가 그러면 N년 후의 금액이 현재는 얼마냐? 그 금액 하나가 현재를 계산할 땐 1년이고 여기는 대출이니까 저당이다. X. 그 다음에 3번
연현과 감채를 곱하면 이게 이렇게 출제됐어요. 곱했다. 근데 연현과 감채는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현, 그 다음에 일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연현,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저당, 그 다음에 감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각선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할 때 가운데 연현의 입장에서 대각선 감채로 했어요. 그러면 연현의 위에 일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대각선을 아래로 할 때는 위로, 만약에 연현의 입장에서 뭐냐면 대각선을 위로 대각선을 했어요. 그러면 밑으로 연대가 된다 이렇게 하자는 것 해갖고 우리 대각선 할 때는 아래로 할 때는 위에, 위로 할 때는 아래 이렇게 해갖고 연습을 해봅니다. 3번이 맞는 거. 4번 임대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 월 임대료인데 임대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는 매월이 되는 거죠. 매월, 그러니까 연금 이렇게 해야 돼요. 금액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연금이고, 이걸 현재 시점으로 한다 그러면 연현으로 해야 되겠죠. 연현. 그래서 X다. 감채는 N년 후에 얼마의 금액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와요. N년 후에 금액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감채고, 이거는 연현이 되겠어. X. 그 다음에 5번 나대지에 투자해서 5년 후에 8억을 매각하고 싶은데 현재로 산정하면 얼마냐. 그런데 나중에 8억이라는 돈은 뭐가 돼요? 일시불이죠. 그런데 현이니까 이거는 일현으로 하는 거죠. 나중 돈을 현재로 하는 건 일현이어서 이거 X다. 저당상수는 대출받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거였는데 이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14번은요, 우리가 대출을 1억을 받았대요. 그럴 때 잔금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잔금은 뭐라고 한다? 연상잔대. 이렇게 하나 암기하세요. 연상잔대. 만약에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 할 때는 대출액 곱하는데,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로 하되 위에는 남은 기간, 밑에는 전체 기간인데, 여기는 주어진 숫자가 연금의 현가라는 숫자를 주어졌어요. 얼마 주었습니까? 171.06. 5년 후니까 25년이 남은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숫자에다가 그 상환액을 해야 되겠죠? 그 상환액을 뭐라고 했어요? 54만 원을 곱하면은요, 금액이 9237.24가 나와서 끝에는 절사가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잔금은 연상잔대다. 연금의 현가로 해갖고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연습하면은 의외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내는 거죠.